시카고 윈TV 미주 한뉴스입니다. 4일 독립기념일에 하일랜드팍에서 벌어진 무차별 총기 난사로 인해 희생된 7명의 사망자를 추모하기 위한 애도의 시간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선셋우드 공원에서는 총기 난사에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한 사람들, 지역 활동가, 하일랜드팍 청소년 그룹 및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사망자들을 추모하고 애도하며 강력한 총기 규제를 외쳤습니다. The last thing we do is we hold our politicians accountable with our power at the ballot box. If our politicians in Washington refuse to pass gun safety legislation, what do we do? Vote them out! What do we do? Vote them out! 그들은 주 및 연방 차원에서 더 이상 이런 어처구니 없는 총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건 용의자가 2020년도에 어떻게 합법적으로 일리노이주에서 총기를 구입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경각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희생자 추모 행사에 일반인들의 참여도 크게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도 이거 있었는데 한 5개나 있었어요, 이거. 그래서 여기 사는 한국 사람들도 get involved, right? Because this happened in your own community too, right? 선셋우드 공원에 둘러친 오렌지색 리본은 그동안 미 전역에서 터진 무차별 총기 난사로 인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상징으로 설치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총기 소지가 결코 허락되어서는 안 될 사람들에게 넘어가 무고한 일반 시민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을 규탄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목숨을 구한 한 부부는 온라인 청원을 통해 일리노이주에서 공격용 총기류 판매와 소지를 금하게 해달라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청원서에 서명한 시민들은 5만 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And I had really hoped that if I worked hard enough, I could prevent that I could prevent a shooting like that from happening here in my county. But I couldn't. 하일랜드팍 다운타운에 세워진 임시 추모 공원. 무차별 총격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꽃다발 등이 헌화돼 있고 인근 지역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무려 800마일 떨어진 곳에서 이 지역 커뮤니티를 위로하기 위해 날아온 위로견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컴포트 도그는 이번 총격 사건으로 충격에 휩싸인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심적 안정을 되찾게 하는 역할을 하는 위로견들입니다. 시카고 스웨디시 병원과 노스쇼어 유니버시티 헬스 시스템 산하 병원에는 이런 위로견들이 상주하며 총기로 인해 부상을 입은 환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되찾는 일에 일조하고 있는데 환자뿐 아니라 사건을 경험한 지역 주민들은 모두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현장 근처에는 한인이 운영하는 일식집이 있는데 경찰과 FBI 수사 등으로 비즈니스를 열지도 못하다가 주말에야 겨우 문을 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근처 글렌코 지역에 위치한 보타닉 가든은 주말 동안 무료 개방을 해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는 데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노동시장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8일 발표한 6월 고용 상황 보고서에서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가 37만 2천 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시장 전망치를 10만 개가량 웃도는 수치입니다. 시장에서는 실적 악화 중인 빅테크 기업과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타격 등의 영향으로 일자리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실업률도 6월에 3.6%를 기록해 4개월 연속 역대 최저 수준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대폭적인 금리 인상에도 고용시장이 꺾이지 않은 이상 연방준비제도 역시 2달 연속 금리를 0.75%포인트 올릴 거라는 관측에 더욱 무게가 실립니다. 한편 이날 예상 밖의 좋은 고용 성적표를 받아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감소했던 일자리를 모두 회복했다고 선언하며 미 역사상 가장 빠르고 강력한 일자리 회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만 치솟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안정적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향후 추가적인 일자리 성장은 더딜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5 바이러스가 세계 83개 나라에서 검출되고 있습니다. 검출 비율이 52%에 달하면서 이미 우세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하루 확진 환자는 90만 명에 육박하면서
2주 전보다는 37%나 늘고 있습니다. 전염성이 가장 높은 바이러스 가운데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더 무서운 하위 변이가 발견되어 경악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에서 파생된 BA.2.75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세계 보건기구 사무총장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BA4와 BA5가 유행이고 인도 같은 나라에선 BA.2.75라는 새 하위 계통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반인 반수의 이름을 따 켄타로우스로 불리우는 이 바이러스는 지난 5월 처음 발견되어 인도 내 검출률은 4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역 회피 능력과 전염성이 대단해 2달도 채 안 된 사이 세계 11개국에서 70명 이상이 확진되면서 확산 초기 징후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 이전봉입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혈액 공급 부족 현상이 대두되면서 헌혈을 위한 드라이브가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습니다. 10일 시카고 남부에 위치한 시카고 산업과학박물관에는 수백 명이 모여들어 헌혈 운동을 펼쳤습니다. 일리노이 벌시티 혈액센터 대표인 에미 스미스는 최근 헌혈 행사가 점차로 줄어들고 있어 비상시 대비한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400명을 목표로 헌혈 드라이브 행사를 펼쳤다고 말했습니다. 이 행사에 참가한 스테파니 베가는 바늘이 내 몸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신경이 쓰이지만 이로 인해 3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꽤 보람있는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일생에 한 번이라도 남을 위해 기꺼이 희생해 본다는 것은 하나의 특권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예정됐던 5만 건 이상의 헌혈 드라이브가 취소되는 바람에 응급처치를 위한 혈액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고 인터내셔널 윌 러브 유 재단 측은 밝혔습니다. 재단 웹사이트에는 고통 없이 쉽게 1시간 안에 이뤄지는 이 헌혈로 인해 생명을 구하는 길이 열린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지지자 과반이 오는 2024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아닌 다른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가 11일 공개한 여론조사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 64%가 차기 대선에서 다른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 중 33%를 차지하는 것이 나이였습니다. 2024년 대선을 치를 때 그는 80세를 넘깁니다. 고령인 탓에 취임 후에도 건강 이상설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32%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무를 충분히 잘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새로운 인물 선호 응답이 12%, 충분히 진보적이지 못하다 10%, 그리고 총선에서 이길 역량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4%로 나타났습니다. 3%는 그의 정신적 명민함이 이유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지지율은 33%로 나타났습니다. 국정 수행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가 13%, 어느 정도 지지한다가 20%였습니다. 반면 국정 수행 강력 부정평가는 45%, 어느 정도 부정평가한다는 응답이 15%였습니다. 이 조사는 지난 5일에서 7일 미국 내 유권자 849명을 상대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1%입니다. 하일랜드 팍 총격 사건이 일주일을 맞으며 시카고의 한 총기 희생자의 모친이 백악관에 초청받아 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안 통과를 지켜봤습니다. 파멜라 보스리와 아들 트레버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11일 이 행사에 참가했으며 그의 아들 터렐은 지난 2006년 4월 18살의 나이로 한 교회 마당에서 총격을 받고 숨진 바 있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모자는 ABC 방송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 작은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레드 플래그법을 더 많은 주들이 받아들일 것을 조언하고 있으며 총기 구매자에 대한 정신상태 점검 과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비 프리츠커 주지사도 이 행사에 참석해 30여 년이 넘어서야 양당 합의안이 도출된 Safer Communities Act 법안의 통과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